자, 안녕하십니까. 네. 자, 여러분 교재 161페이지에 54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우리가 시험에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자, 이 부동산을 우리가 취득을 하죠. 자, 이 부동산을 취득을 할 때는 이 부동산은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융자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총 투자한 금액은 대출금을 포함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자, 이 총 투자한 금액을 우리가 투자를 해서 취득을 하면은 우리가 보유를 하겠죠. 이 보유 기간 동안에 부동산을 운영을 하게 돼요. 운영. 자, 이때 운영을 할 때 있어서 이 영업에 이 현금 흐름이 있습니다. 자, 영업에 있어서의 이 현금 흐름을 이 계산하는 과정이 매년 출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최근 시험에 3년간 연속 이론으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우선은 이 단위당 예상되는 연간 임대료입니다. 시험 문제 가끔 월로 출제하거든요. 월로 출제하면 12개월을 곱해줘야 돼요. 이 단위당 예상되는 연간 임대료에다가 뭐를 곱해주죠? 임대 단위 수를 곱해주면 돼요. 자, 임대 단위 수를 곱해주면은 이 임대 단위 수를 100% 완전히 임대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 최대한의 임대료 수입을 이 가능 총소득 또는 가능을 잠재 총소득 또는 가능 조소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최대한의 임대료 수입입니다. 근데 100% 완전히 임대되기 어렵죠. 그래서 공실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 공실에 따르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이것을 불량부채인데, 자, 이 불량부채를 뭐라고 하죠? 불량부채를 우리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를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이라고 합니다. 이 불량부채를 다른 말로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 자, 여기에다가 또 기타 소득인데, 이 기타 소득은 이 영업에 따르는 현금 흐름이 아니라 이 기타 소득은 영업 외입니다. 영업 외에서 발생하는 수입, 기타 소득 또는 기타 수입이라고 하는데, 이 건물의 주차료 수입, 자판기 수입 등을 말합니다. 자, 이것을 더해주면은 우리가 이 공시를 고려한 유효 총소득이 나오겠죠. 자, 유효 총소득이 우리는 공시를 고려한 임대료 수입이죠. 자, 그러면은 이 공시를 고려한 임대료 수입에서 이제 건물을 유지하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비용을 지출해야 돼. 그 비용이 바로 뭐죠? 영업 경비 또는 운영 비용이죠. 자, 영업 경비를 지출합니다. 비용, 그래서 임대료 수입에서 비용을 지출해요. 비용을 지출하면은 순 영업 소득이 나오죠. 순 영업 소득은 순수익입니다. 순수익. 순 영업 소득, 순수익이 발생하면은 취득 시에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대출금에 대한 부채를 또 갚아야 돼요. 대출금에 대한 부채를 갚아야 되겠죠. 이것을 전문용어로 부채 서비스액 또는 원리금 상환액인데, 이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 상환액과 뭐를 더해줬죠? 이자 지급액을 더해준 거죠. 자, 요걸 우리가 해주면은 세전이 돼요. 세전. 자, 세전 현금 수지
또는 세전, 우리가 현금 흐름이라고 하죠. 자, 세전이니까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영업에 따르는 소득세, 이 세금을 우리가 납부를 하게 되면은, 세금을 납부하면은 세후 현금 수지, 세후 현금 흐름이 나온다. 요 수식이 우선 매년 출제를 우선 하는데, 여기서 우선 영업에 따르는 순영업소득이 나오죠. 자, 순영업소득에서 우선은 소득세를 구할 때는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과 같은 이 대체 충당금은 세금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세금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고, 이 마이너스는 세금 공제의 대상이 되는데, 이때 세금 공제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 원금은 자기 자본이 증가하기 때문에 안 되고, 이 대출금에 대해서 원금 상환액은 아닌 이자 지급액에 대해서는 세 공제가 돼.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세 공제가 되고, 부동산 사용에 따라 소모되는 부동산 자체의 감가상각액, 감가상각비도 세 공제가 되죠. 이 세 공제가 되면은 과세 소득이 나오는데, 이 과세 소득에 뭐를 곱해주면, 세율을 곱해주면은 영업소득세가 나오는데, 최근 시험에 보면은 요 두 수식을 이용한 계산 문제를 출제하든지, 아니면은 요 수식을 이용한 이론을 또 계속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54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금 흐름 계산에서 유효 총소득을 산정 구할 경우에 다음 중 필요한 항목은 모두 몇 개인가? 임대료 수입 필요하죠. 여러분, 가능 총소득은 최대한의 임대료 수입이고, 유효 총소득은 어떻게 돼요? 공시를 고려한 임대료 수입이죠. 유효 총소득 구하기 위해서는 임대료 수입이 필요해요. 임대료 수입 우선 필요합니다. 그럼 두 번째, 소득세는 필요 없어요. 그리고 또 뭐죠? 이자 상환액도 필요 없고, 영업외 수입은 들어가죠. 영업외 수입은 기타 소득이니까 유효 총소득 계산할 때 필요하고, 영업경비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언제 필요해? 감가상각비, 감가상각액은 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하니까, 소득세는 요거죠. 세후 계산할 때 필요해요. 유효 총소득 할 때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임대료 수입과 영업외 수입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번 정답이 되겠고요. 55번 영업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건데, 시험에 나올 때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라든지 소멸성 보험료. 여러분, 소멸성 보험료는 보험 가입을 하면요 못 찾는 게 돈. 이런 걸 뭐죠? 화재 보험료라든지, 또 관리인에 대한 급여, 또 우리는 각종 부담금 이런 것은 어떻게 돼요? 영업경비에 포함이 돼요. 그런데 영업경비에 포함 안 되는 게 있죠. 우선 부동산 자체에 있어서의 감가상각비라든지 소유자, 여러분 관리인 급여는 포함되는데 소유자 급여는 포함이 안 돼요. 또 개인적인 업무 비용도 포함되지 않고, 또 부동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이 자본적 지출, 예를 들면 대수선비 이런 것은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공실 및 불량부채 당연히 안 들어가죠. 소득세도 안 들어가고요. 부채 서비스액도 포함되지 않고, 자본적 지출 당연히 들어가지 않습니다. 5번 정답. 나머지 뭐죠? 유지비, 관리비, 수선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전기세, 각종 수수료, 부담금 이런 건 다 포함이 돼요. 영업경비에.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5번이 정답. 자, 56번 거기 끝에 보면 안정적인